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주말 이제 28일자 그리고 29일자 이렇게는 해외 축구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뭐 유로파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스페인 라리가라든지 이탈리아 세리아. 저는 보통 이제 좀 고배당 같은 것들을 살피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외에 뭐 다른 리그 궁금하신 경기는 제 생방송 와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코웨이라는 사이트를 거의 한 10년 이상 썼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바꿔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다른 그냥 일반 스코어 사이트랑 달라질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눈에 이렇게 막 홈 원정 지표라든지 맞대결이나 막 거의 한 3, 40년 전까지 이렇게 막 기록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이런 점들 좀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이제 코모 대 크레모네세인데요. 코모가 저는 작년부터 얘네들이 경기력도 좋고 파브레가스 감독이 되게 좀 유행하는 이런 전술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도 인도네시아 최고 재벌이어가지고 돈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해결사인 지금 아산 디아오가 부상으로 없거든요. 그런 빈자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 방점을 못 찍는다. 그리고 뭐 크레몬에서도 얘네들도 뭐 제이미 바디를 사온다든지 이제 뭐 옛날에 망한 유망주나 노장이 많은 이런 승격팀이긴 하지만은 지금 리그 초반에 좀 6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봤을 때는 이 코모가 후방 빌드업이 상당히 훌륭해요. 아무래도 세스크 파브레스가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상대를 최대한 끌어당긴 후에 상대가 이제 상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뒷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롱볼을 때려버리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수비에서 공격수로 나가는 이런 롱볼들을 상당히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박스 타격이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중거리라든지 뭐 짝짝짝짝 만들어 나가는 축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편이에요. 그래서 중위권 치고는 꽤나 세련된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라는 건데 요즘에는 방점을 못 찍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크레모넷의 행보 같은 것들을 보고 코모의 초반 경기라고 봤을 때는 이 뭔가 이름값 대비 코모의 핸슨 같은 것들은 조금 별로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코모의 햄무 정도? 질 것 같진 않은데 코모의 햄무라든지 뭐 언더, 물론 뭐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고배당 쪽으로 보고 싶다, 코모를 편하게 보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가 대결인데요. 사실 이제 아탈란타는 옛날에 뭐 가스페리니 감독 시절에 리그 이제 뭐 중하위권 팀에서 10년 사이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클럽, 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클럽, 이 정도까지 길러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했던 이제 15-16 시즌, 그 이후로 유벤투스가 뭐 중간에는 뭐 리그 우승을 맨날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유벤투스가 살짝 이제 저물었던 시점에서도 맞대결이 4승 12무 9패거든요. 유베한테 아탈란타는 조금 약한 편이다. 작년에 이렇게 4대0으로 대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3년 동안 아예 뭐 승리가 없었다. 홈이든 원정이든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올 시즌에는 뭐 이제 좀 유벤투스도 살살 살아나고 있고 아탈란타도 초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소간의 공격을 좀 찾고 있긴 하거든요. 아탈란타가 멤버가 워낙에 좋아요. 지금으로서는 시즌 초반의 흐름으로는 제가 봤을 때 유벤투스가 생각보다 불안한 수비, 그리고 아탈란타는 조금 더 살아나는 공격, 이런 게 좀 제일 돋보이는 구도여가지고 원래부터 승패는 어려운 게임인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오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글쎄, 아탈란타 이런 뭐 전적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유벤투스를 조금 보고 싶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칼리아리 대 인터밀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칼리아리의 홈구장이죠. 제가 매번 이탈리아 반도에서 살짝 떨어진 사르데냐 섬에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이 약간 우리나라 제주도 포지션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리아리가 전통적으로 홈발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밀란은 여태까지 칼리아리 원정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제 9년 동안 칼리아리 원정에서 8승 1패, 그 중에 8승 중에서 6번이 마인이었었고 최근에 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즌 초반에 칼리아리가 흐름이 꽤 괜찮죠. 뭐 3연승도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코파 이탈리아도 있지만은 몇 년 만에 좀 훌륭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인터밀란 다소간 이렇게 뭐 이기고는 있지만은 뭐 패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유벤투스한테도 졌고 우디네스한테까지 막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감독 교체 탓인지 인터밀란이 아직까지는 좀 컨텐더 팀답지 않은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는 뭐 기록상으로 인터밀란을 보기는 괜찮다. 당연하게도 조금 더 위급 팀이기도 하고 이런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승을 본다면은 핸승보다는 햄모 느낌에 좀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인데
여기는요 늘 고배당이 참 맛있습니다. 자, 맞대결 전적을 한번 보면은 2020년 이후에만 이제 17번이나 붙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챔스에서도 붙고 뭐 코파에서도 붙고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17번의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가 11번이고 한 점 차 게임이 5번입니다. 근데 내일은 또 이제 꼬마의 홈구장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원정 승리가 2022년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도 시즌 초반에 레알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꼬마는 조금 주춤한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지라도 사실 이 경기는 레알을 편하보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꼬마가 프렌을 받았다면은 저는 그거대로 꼬마의 프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격차가 큰 시점에서도 사실 그때도 레알이 꼬마를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난 사실 꼬마가 뭐 정배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렌을 받았다면은 프렌을 보는 게 일단 옳다고 보이고 무승부각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돌아가는 흐름과는 다르게 전 이거는 그냥 고배당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레알 역시 단단한 팀이지만은 학살각은 잘 못 잡는 느낌이 있다. 제가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무승부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한번 보고 뭐 고배당은 무승부 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렌을 보는 느낌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알이 지금 이제 멤버상으로도 약간은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해요. 이런 강팀을 만났을 때 어떨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제 기록을 앞세운 고배당 느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비아레알 대 빌바오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이런 뭐 기록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작년에 이제 시즌 막바지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두고 다투던 팀들이다. 근데 결국에는 뭐 둘 다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비아레알이 오늘도 홈 경기인데 작년에도 홈이랑 원정의 경우에 특히 홈의 경우 이때 굉장히 좀 많은 득점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빌바오는 원래부터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지 원정에서는 좀 처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시즌 초반에 돌아가는 흐름은 얘네들이 뭐 챔스도 뛰고 뭐 리그도 뛰고 하는데 빌바오보다는 비아레알이 훨씬 나아요. 단순하게 비아레알은 지금 뭐 3등 정도나 작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기도 하고 빌바오는 생각보다 많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실점이 많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력은 비아레알이 조금 더 저는 괜찮게 본다. 선수의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비아레알을 조금 더 괜찮게 보고 있는 매치네요.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식으로 맞대결상으로는 무승부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게 비아레알이 홈일 경우에는 무승부가 훨씬 또 많기도 하거든요. 빌바오 원정을 갔을 때보다 비아레알이 홈이었던 경우 이때 특히 또 무승부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거 근소한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살짝 비아레알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은 비아레알이 과연 결정력으로 승부를 볼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무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SV 대 엑셀시오르 경기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네덜란드 리그를 잘 안 찾긴 하지만은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 일단 엑셀시오르가 승격팀이기도 하고 PSV는 뭐 네덜란드 전통 강자죠.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왼쪽에 보면은 빨간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PSV가 아주 일방적인 구도를 가져갔다. 얘네들이 1985년 이후에 27승 2무로 그냥 PSV가 압도적이거든요. 특히 2016년 이후로는 12연승 중이다. 근데 이게 12연승을 좀 살펴보면요. 연승 기간 동안 사실 이제 1회 무는 3번이고 2회 무가 6번이에요. 그 외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격차를 한 건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이번에 배트맨이 경기가 좀 많아서 그런지 2회 무가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물론 뭐 그거보다 더 큰 점수차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1마일 줬으면은 뭐 1마일은 그냥 무조건 볼만 하겠다. 아까 봤다시피 12연승 중에서 1회무는 뭐 3번밖에 없었다는 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격차가 가능하리라 보이거든요. 물론 뭐 PSV가 지금 뭐 반본멜, 아들 반본멜도 시즌 아웃이 됐다고 하고 전력이 조금 감소한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은 엑셀시오르는 2부 리그에 있다가 뭐 올라온 클럽이기도 하고 격차가 상당히 크리라 보입니다. 저는 뭐 무승부 같은 건 당연히 뭐 배제를 하고 그냥 PSV의 뭐 대승각을 원래는 보고 싶었는데 1마일밖에 없길래 근데 뭐 1마일이 1.5 넣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좀 찾아온 기록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뭐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